박정희의 맨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정희 때문에 밥술이나 먹게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이른바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의 실상과 허구를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고착시키고 재임 기간 부동산을 100배나 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질 낮은 일자리, 가중되는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 성장의 성과마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로는 박정희가 아닌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바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하며 자기 몸을 던져 헌신한 노동자들입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제9화 박정희 시대의 노동자,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입니다. 죽은 기자의 사회, 날개 잃은 언론의 시대, 정직한 기자들이 반듯한 보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새로 구독하실 분은 서울 전화 3700-3203입니다. 이 시국에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제껴줄 낙곰수 전투복 시즌2 집업 후드티가 출시되었습니다. 지퍼로 옷을 열고 잠글 수 있는 놀라운 기능, 양팔이 동시에 들어가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김총수의 머리도 들어가는 대범한 사이즈 구성. 각각점 딴지점컴에 들어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977년 7월 25일) 인천에 있는 동일방직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저건 뭐야? 경찰 아니야? 드디어 올 게 온 거야. 어떻게 하지? 분명히 우리 가만 안 놔둘 거야. 설마 그래도 여잔데. 넌 다른데 얘기도 안 들어봤니? 쟤들은 잡아 족치는 데는 남자 여자 안 가린다고. 여러분들, 아무리 무지막지한 경찰이라도 알몸으로 버티는 우리들한테는 손을 못 댈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작업복을 벗어 던집시다.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책에는 이 사건을 세계 노동운동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랍고도 극적인 저항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70여 명의 동일방직 여성들은 일제히 옷을 벗어던졌다. 그러나 실하라고 자빠졌네. 야, 이 쌍년들아, 벗어 제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야! 쓰라! 예! 동작 그만! 뭐야? 아니, 저년들은 또 뭐야? 저것들도 홀딱 벗었어? 어떡하죠? 저렇게 알몸으로 경찰차를 둘러싸고 있는데. 저런 미친년들. 뭘 어떻게 해? 싸그리 조져! 경찰은 알몸으로까지 저항하던 노조원 72명을 연행했고 경찰차를 가로막은 200여 명의 다른 노조원들에게도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2명은 그 충격으로 정신질환에 걸렸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했을까? 동일방직은 전체 1,300명의 노동자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여성이었다. 1972년 동일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 최초로 여성 지부장을 선출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런 노조를 회사에서는 가만 놓아둘 리가 없었다. 1975년 말부터 회사에서는 본격적으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고 남자 노조원들을 매수했다.
감히 여자들이 노조 활동이냐는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 역시 어용구사대가 만들어낸 배경이었습니다. 결국 여성 노동자들은 노조 파괴 공작에 맞서 싸웠고, 노조는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던 회사와 정부는 이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1978년 2월 21일 노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사 측은 이른바 새마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요즘 일부 빨갱이들이 산업 선교라는 이름으로 마치 기독교 선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 선량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에 물들이고 이들에게 빨갱이 투쟁에 나서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산업 선교라는 게 빨갱이들이면 왜 국가에서 간첩으로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뭐요? 그래요. 정말 빨갱이 단체라면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이 강희순 엉터리잖아요. 그래요, 집어치워요. 이게 무슨 새마을 교육이에요? 이런 개쌍년들 나가! 뭐요? 쌍년? 그래, 이 개쌍년들아! 야! 쫓아내! 알겠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야, 다 죽여버려! 죽여야지 그냥! 어디다 손대요? 이거 안 나! 어딜 함부로 만져? 야, 이년들아! 그래, 우린 그런 놈들이다. 한번 볼래?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성 노동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던 남자 중에 한 명은 여성들이 항의를 하자 아랫도리를 내리고 설쳐대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 여성 노동자는 입술이 물어뜯기는 부상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2월 21일 노조 대의원 선거날 새벽. 언니, 괜찮을까? 회사에서 가만 안 있을 텐데. 그렇다고 포기할 거야? 난 끝까지 싸울 거야. 투표도 하고 노조도 꼭 지킬 거야. 그래, 언니. 근데 저 사람들 뭐지? 투표장 옆에. 저 사람들 회사에 매수된 남자 직원들이잖아.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지? 야, 이 쌍년들아! 똥이나 처먹어라!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쌍년들!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바로 개가 먹는 똥이다! 이런 개 같은 년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뭐하기는 너도 똥 맛 좀 봐라! 야! 저년 얼굴에다 쳐부라! 짐승만도 못해. 이봐요 경찰관님들. 당신들은 왜 가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려주세요. 야, 이 쌍년들아, 가만히 있어. 이따가 말릴 테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아. 옷만 경찰이지. 회사와 한패야. 회사 쪽에 매수된 남자 직원들은 분뇨가 담긴 양동이를 들고 투표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분뇨를 얼굴에 들이부었다. 심지어는 저항하는 여성들을 붙잡아 입을 억지로 벌리고는 분뇨를 부어넣고 위셔츠 단추를 풀고 가슴에도 분뇨를 들이부었다. 당시 동일 방직에는 중앙정보부와 경찰 요원들까지 개입돼 있었다. 물론 이들은 모두 회사와 한패가 되어 노조 파괴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동일 방직 노조 대의원 선거는 욕설과 분뇨 그리고 성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명절 때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경찰들이 너무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만 다가오면 우리 그 인천 산업선교 그 옥상이 있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밤이면 진짜 매일 울었어요, 저희도. 물론 이런 천인공노할 사태는 언론에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비단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뿐만이었나요?
당시만 해도 여성 노동자는 성적 차별뿐만 아니라 학력 차별이라는 커다란 벽을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 산업 일선에 나선 누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풍모방 소속 여성 노동자 장남수의 항소공판 최후 진술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많지 않은 기간이지만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는가를 새삼 확인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을 수감해 놓은 곳이므로 무척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적어도 먹고 잠자는 생활의 기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근로 조건이 우수하다고 평인한 원풍모방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희 기숙사 식당 부식보다 구치소가 더 낫더군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죄인보다 못하다는 것을 수감된 사람들이 먹는 음식보다 더 못한 음식을 먹으며 방세 걱정, 연탄 걱정으로 찌들리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장 불빛은 빛을 바래고 술 몇 잔에 털리는 빈 가슴 골목길 지붕 어두운 모퉁이 담장에 기댄 그림자 하나 어떻게 하나 슬픈 사람들아 뭐라고 하나 털린 가슴으로 하나 없어라 슬픈 사람 노래여 심장에서 후센 노래 솟을 때까지 박정희 정권에게 여성 노동자란 인간 대접도 해줄 필요가 없는 그저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기계에 불과했다. 아직도 박정희의 경제발전 신화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박근혜 후보가 등에 업고 있는 박정희 효과도 그 배경은 결국 경제발전이다. 심지어 홍사덕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 이웃씨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유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10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삐쳐있어요. 병원 가야 되겠는데? 그래. 괜찮아. 병원에 안 갔어. 경자야. 야, 경자야. 네가 뭘 봐? 구경 났어? 경자가 폐병인 거 몰랐어? 자, 일들 해, 일들. 들어가. 소신 살 데가 없어.
당신은 데가 없어. 불러기서 밥을 준 사람! 우리는 기계 아니다! 환풍기 하나 돌지 않던 재봉 공장에서 10대 여성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다가 검은 피를 토해가며 쓰러졌을 때 대통령이나 정부, 기업, 언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나섰다. 대신 일해주기도 하고 대신 위로해주기도 하고 나중에 대신 그들의 고통을 세상에게 알아달라고 이나물질로 잔뜩 적신 옷에 불을 붙여 분신했다. 그 사람은 바로 열사 전태일이었다. 숫덩이가 된 그의 시신의 손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던 노동법전도 있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일주기를 앞두고 전태일 재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족인 전태삼 씨는 쌍용차 문제 해결 노력 같은 전태일 정신 없이 박 후보가 찾아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안의 실마리라도 가지고 와서 함께 이야기해 주기를 하루도 쉼 없는 그 간절함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전태일 정신이 없이 이 재단을 찾아오는 것을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임을.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42년이 다 돼갑니다. 이 전태일 열사에게 얼마 전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나타나 그녀를 막았습니다. 박근혜의 수행원은 그를 물리력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장악된 언론은 박근혜의 대통합 행보를 가로막는 옹졸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22명이나 생을 마감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시대의 전태일입니다. 박근혜는 혹은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을 대물림받은 사람들은 현재의 전태일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42년 후에나 만나려 하는지, 이 문제는 쇼로 풀어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지금까지 나레이션 주진우, 해설과 출연해 소리공작 집단 보이스비 앰비셔스, 역사고증의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법률자문의 이재정 변호사, 극본 황덕창, 연출 김용민, 제작 딴지라디오였습니다.